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우선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 및 유가족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7월 넷째 주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독일 매체 원퓨저를 운영하는 팁스터 롤랜드 크반트가 갤럭시 Z 플립 5의 새로운 렌더링을 공유했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지만 공유된 렌더링 중 하나는 갤럭시 Z 플립 5의 접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작과 달리 틈이 거의 없이 완벽하게 밀착된 모습입니다.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5는 갤럭시 Z 시리즈의 최초 물방울 힌지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힌지 시스템은 틈이 없이 완전하게 접을 수 있으며 더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 5의 경우 이전 모델보다 10g 더 가벼워진 253g 무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갤럭시 Z 플립 5의 무게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5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이통 3사는 8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11일 정식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출고가는 갤럭시 Z 플립 5는 약 5만원, 갤럭시 Z 폴드 5는 약 10만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기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 탭 S9 시리즈가 갤럭시 탭 S 시리즈 최초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샘 모바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갤럭시 탭 S9으로 추정되는 태블릿에 한 컵의 물을 부은 후 테스트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IP67 등급 또는 IP68 등급의 방진 및 방수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IP58 등급은 수심 1.5m에서 최대 30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갤럭시 탭 S9, 갤럭시 탭 S9 플러스, 갤럭시 탭 S9 울트라 모델로 구성되며 모두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으로 구성되며 최상의 울트라 모델은 최대 16GB 램과 512GB의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이번 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5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차기 아이폰 15 시리즈 중 프로 모델이 초기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출시가 몇 주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외신은 디인포메이션 보고서를 인용해 아이폰 15 프로 및 아이폰 15 프로 맥스 디스플레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9월 출시되더라도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 2종의 베젤 크기를 줄인 새로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인포메이션 보고서에서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및 아이폰 15 프로 맥스 출시를 연기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출시 시 제한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이 출시 초기 구하기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 웸시 모한은 보고서를 통해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의 출시가 몇 주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연 이유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조용히 출시된 지포스 RTX 4060 Ti 16GB의 성능이 앞서 출시된 8GB 버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정보는 MSI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벤치마크 이벤트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이에 따르면 평균 프레임 기준 레이트레이싱 적용 조건에서 사이버펑크 2077은 16GB 모델이 약 1프레임, F1 2023은 2프레임이 낮았습니다. 레인보우 6 시즌은 4프레임 정도 낮은 것으로 테스트되었으며 벤치마크가 없는 포트나이트의 경우 에픽 설정과 레이트레이싱 적용 환경에서 최대 10프레임까지 성능이 낮은 것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동급, 그나마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에서 16GB 모델이 26프레임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RTX 4060 Ti 16GB 모델과 8GB의 모델의 GPU 스펙은 동일한 만큼 양 제품의 차이는 비디오 메모리 용량일 뿐인 만큼 성능 차이가 벌어진 원인으로는 고밀도 비디오 메모리 사용에 따른 레이턴시 증가 혹은 전력 정책의 차이로 추정됩니다. 이고르스 랩이 랩터레이크 리프레쉬와 에로레이크의 성능 예측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텔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것이 이고르스 랩의 설명인데 클럭이나 세부 세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세대 간 비교나 아키텍처 차이를 단순화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자료에는 인텔 코어 i9 13900K를 기준으로 P코어와 S코어 조합이 동일한 랩터레이크 리프레쉬와 에로레이크를 비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비 전력도 PL1과 PL2 기준이 250W와 253W로 큰 차이 없게 세팅되었습니다. 테스트는 CPU 성능을 검증하는 여러 벤치마크 툴과 GPU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3D 마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값은 실제 수치가 아닌 상대 비교 형식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결과는 에로레이크가 CPU에서 최대 21%, GPU에선 최대 140%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에로레이크는 경종 변환과 함께 P코어와 E코어의 실질적인 아키텍처 개선 덕분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GPU의 경우 기존 HD700 시리즈 GPU에서 Xe-LP 코어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EU 증가와 속도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올 하반기에 투입될 랩터레이크 리프레쉬는 현 세대에서 사실상 이름만 바꾼 모델이라 CPU와 GPU 모두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7월 넷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데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7월 넷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